중간에 한번 체크를 해 봤는데요. 콜앱에서 아까 콜앱 연결이 안 되는 이유를 잘 몰라서 저 그 사이에 또 콜앱 제가 세팅한 거를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콜앱에서 열기를 누르면 되는데 왜 안 될까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뭐 아무튼 파일이 열리면 이게 오픈인 콜앱 이게 보여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아까 안 보였는데 왜 안 보이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공유 사이트를 보여드리고 그 중에서 아무튼 뭐 넘파이 연습 이렇게 쳐가지고 여기에 이게 보여야 되거든요. 어떤 때는 안 보이고 어떤 때 보이고 그러는데 그게 아마 아까 뒷 이니트를 안 해줘서 그런가요? 어떻게 그게 아무튼 뭐 그게 보이고 안 보이고의 차이를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보이는 거는 제가 여기 연결을 해놨으니까 할 수 없이 뭐 일단은 얘는 이제 보이니까 갑자기 여기 안 보이는 걸 알 수가 없을 것 같아. 이게 보이게 해주면은 요걸 클릭을 하면은 바로 그냥 구글로 콜앱으로 연동이 돼가지고 네, 그룹 상태에서 우리가 다 실행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제가 그동안 했던 것들을 여러분들도 똑같이 이렇게 제 사이트로 이렇게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단점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게 이제 수정이 안 돼요. 그래서 보면 제 쪽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수정이 안 된다고 표시가 될 것입니다. 뭐 이렇게 바꾸거나 그러면은 변경사항을 저장할 수 없음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 깃허브를 통해서 제 구글 드라이브로 지금 원격으로 들어온 거기 때문에 실행은 돼요. 실행은 되는데 실행은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짠 코드를 실행해 봐야겠다. 실행해 보고 결과 보고 이런 건 되는데 문제는 뭐죠? 수정이 안 되고 수정도 돼요, 실은. 3, 4, 5를 7로 바꿀 수가 있는데 저장이 안 되는 거죠. 왜냐면 제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경우에는 그냥 복사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콜앱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지 않나. 뭐 이런 것들을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깃허브를 통해서 이렇게 코드를 공유하거나 할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원격 데스크탑 형식처럼 남의 저장소로 들어가서 콜앱을 연결해서 실행해보고 이런 것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교과서 사이트 요거 링크를 해가지고 아까 들어가 봤는데 이게 아까 중간에 안 열려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면은 파이토치 교과서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교과서 없더라도 종이책을 구입 안 하시더라도 이렇게 1장, 2장 이렇게 해서 지금 제가 한 것이 2장에 해당되는 걸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과서에 들어가셔서 파이토치 개요라든가 뭐 이런 거를 제가 나름대로 PPT로 영상을 하긴 했지만 여러분이 교과서의 내용을 공부하셔가지고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을 넥스트 눌러가면서 이렇게 뭐라 그러죠? 마치 그냥 인터넷 북처럼 네, 이렇게 다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 길버사에서 자신 있게 자기네들의 코드와 텍스트를 다 공개를 해버렸네요. 네, 그래서 뭐 책을 안 사셔도 다 이렇게 환경 설정, 넥스트 누르면서 이렇게 하다가 종이책으로 사고 싶으면 그때 가서 사라. 뭐 이 정도로 이렇게 강력하게 일부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다 보여주는. 네, 그래서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을 저는 이렇게 책을 저는 샀지만 여러분들은 책을 사셔도 좋고 종이책 없이도 이렇게 충분히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세상이 왔어요. 뭐 모든 출판사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 길버스가 훌륭하게도 파이썬의 정신 또 파이토치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자기네들의 컨텐츠들을 과감하게 다 공개를 하는 그런 훌륭한 회사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은 이제 딥러닝의 핵심 알고리즘을 잠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머신러닝의 핵심 알고리즘이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지도학습의 유형은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비지도학습의 유형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고 가장 핵심 알고리즘은 이 오차를 최소화하는 그러한 학습을 통해서 수학적으로는 다 밝혀졌고 그걸 통계학적인 알고리즘들을 전부 깃허브나 또는 코드를 통해서 우리가 학습을 시킬 수 있는
그러한 알고리즘들이다 하는 것들이고, 뭐 그런 내용들에서 역시 라이브러리들을 다 공개를 해가지고 뭐 판다스라든가 맷플럿 라이브러리, 사이킨런 이런 것들을 다 공개를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저와 함께 콜앱 환경에서 다 임포트를 해가지고 그냥 갖다 쓸 수만 있는 것이지, 뭐 매트플롯을 다 별도로 설치한다든가 판다스를 설치한다든가 또는 사이킨넛을 설치한다든가 넘파이를 설치한다든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다 콜앱이 미리 다 설치를 해놨기 때문이고, 여러분들의 PC에서 하고 싶다면은 이제 뭐죠? 여러분의 VS 코드 내에서 다 설치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검색해가지고 자기가 또 원하는 데다 링크를 연결해가지고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이죠. 네. 확장팩을 통해서 이렇게 설치를 해 나가면 되는데, 이거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기도 하고 또 노하우도 중간에 있고 뭐 이래서 설치가 안 되는 경우도 좀 있고 막 그래요. 근데 아무튼 뭐 그런 것들은 다 구글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뭐가 문제가 있는지 이런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교과서에 각종 판다스에 대한 기초 뭐 이런 것들, 저도 또 제 블로그에다 판다스 이렇게 검색하시면 네, 다 그냥 제가 다 공부한 내용들을 연결해 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제 블로그로 또 들어오셔가지고 뭐 그쵸, 제 블로그 어디 갔죠? 다 띄워놨는데 다 사라졌습니다. 네, 네, 제 블로그 뭐 할 수 없이 다시 들어가야 되겠네요. 제 블로그로 가셔가지고 네, 여기 블로그에 뭐 검색 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찾을 수가 없다.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그러면은 네, 블로그 내에 검색하는 기능이 있어서 판다스를 좀 공부해야 되겠다. 그러면 판다스 이렇게 치면 네, 여기서 또 제가 올린 글만 쫙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기 판다스 기초, 데이터 분석, 시각화, 엑셀 파일 읽기, 뭐 특정행 뭐 접근하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판다스 기초를 이렇게 할 수가 있구나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뭐 간단하게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제가 어떤 엑셀 시트를 열어서요, 엑셀 시트를 열어가지고 지금 어떤 코퍼레이션 리스트라는 엑셀 파일을 다운 받아가지고 제가 판다스로 연결하는 것들을 보여드렸고, 그걸 통해서 뭐 이 3천 몇 개의 어떤 행에서 원하는 문자열에 이런 것들이 포함된 거를 찾고 싶다. 그러면은 그런 거를 찾아서 뭐 장학회가 포함됐다든가 뭐 등등등 해가지고 하는 거. 그래서 제가 첨부 파일, 여기다 여러분들이 이 첨부 파일을 전부 올려놨습니다. 첨부 파일을 다운받아가지고 엑셀 파일을 뭐 이렇게 저장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이런 파일들이 어떻게 돼 있구나, 이거는 교육부 홈페이지에 제가 들어가가지고 찾은 뭐 일종의 데이터 셋이에요. 그래서 뭐 한 3천 몇 개의 우리나라의 공익재단들이 몇 개가 있나 뭐 체크를 해봤고, 그 중에서 말이죠, 뭐 고등학교 장학회가 몇 개나 있나 뭐 이래가지고 이것을 한번 판다스를 이용해서 한번 내가 기능을 한번 찾아보자, 이런 예제를 제가 뭐 학생들한테 한번 시도를 시켜봤고, 애들이 훌륭하게 제가 배운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거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뭐 그쵸, 공익재단 설립 현황이라는 것을 조사를 해봤더니 뭐 이런 데이터를 찾았고, 대략 쭉 살펴보면은 편집 사용 눌러야 되나요? 뭐 이렇게 제한돼 보기로 해서 네, 3천 몇 개가 얘가 좀 느리네요. 쭉 끝까지 가보면은 3천 몇 개가 됩니다. 3천 몇 개의 데이터를 읽어서 이 중에서 장학회라는, 고등학교 장학회라는 이름으로 솔팅된 거를 찾아보자 해가지고 제가 그 과제를 수행하도록 해서 판다스 임포트하고 넘파이 임포트 해가지고 판다스에 있는 리드 엑셀 데이터 기능을 이용하는데, 여기서 이 드라이브 기능을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콜앱에서 드라이브 연동을 시켰어요.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또 나중에 콜앱의 드라이브 연동 기능이라는 걸 제가 블로그에 잘 넣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고 여기서 요걸 클릭해가지고 요게 이제 구글 드라이브 연동하는 키예요. 그래서 요걸 클릭해가지고 아까 GitHub으로 연동되어 있는 구글 드라이브랑 연동을 하겠다. 구글 드라이브 연동해가지고 해당되는 그 드라이브에 마운트를 시켜가지고요. 원하는 데이터들을
내가 이렇게 로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드라이브에 제가 이제 구글 드라이브 밑에다가 이렇게 연결을 시켜놨어요. 미리. 그래서 구글 드라이브에 마이 드라이브에 뭐 예를 들면은 뭐 네. 어디다 연결해 놨을까요? 뭐 이렇게 이런 데다가 제가 아까처럼 여러 가지 엑셀 데이터 같은 것들을 연결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까처럼 이 코드들을 우리가 뭐 복사해도 되죠. 제가 복사할 수 있도록 또 전부 이렇게 코드들을 이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거를 이용해서 판다스에서 엑셀 데이터를 어떻게 읽어 가지고 그것들을 파이썬 명령을 통해서 원하는 데이터들을 어떤 식으로 데리고 올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할 수 있도록 좀 해 놓았습니다. 이게 다 어디 갔나요? 여기 자꾸 이게 스크롤 바가 마음대로 막 움직여가지고 네, 다시 한번 네, import 요 명령이죠. 그거를 좀 길게 해가지고 요부터 여기까지 코드가 이제 우리 컨트롤 C 해가지고 아까처럼 구글 드라이브로 가서 네, 구글 드라이브 지금 콜앱으로 가야 되겠죠. 예, 콜앱으로 가서 뭐 아무 명령 코드나 뭐 이런 데를 가가지고 플러스 코드 해서 뭐 컨트롤 V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쭉 이제 들어가는 거고 아까 얘기했듯이 요게 중요한 거죠. 요걸 어떻게 가져올 거냐? 요 명령이 아까 얘기했듯이 구글 드라이브로 가서서 마운트를 한 다음에 제가 다 이거 방법도 제 구글 홈페이지 제 그 블로그에 다 표시해 놨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클릭하셔가지고 경로 복사를 해주게 되면은 요게 자동으로 뜹니다. 이게 그 경로거든요. 경로 복사를 해서 컨트롤 V 해주면 이렇게 뜨고 그래가지고 실제 콜앱이 나의 구글 드라이브로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는 파일을 읽어가지고 그거를 판다스의 명령을 이용해가지고 데이터를 찾고 그 데이터 중에서 법인명의 장학과 대학교가 뭐를 포함되어 있는 것들을 어떻게 이품을 쓰고 뺄 거 대학교라든가 중학교는 빼야 되니까 그것이 not in 명령을 이용해 가지고 빼가지고 그것만 골라가지고 뭐라 그럴까요? 솎아내고 그것을 다시 엑셀로 라이팅을 하는데 라이팅도 얘는 어차피 10시간이면 사라지니까 내 마운트에 구글 드라이브에다가 저장하고 싶을 때는 요 명령을 써가지고 to excel이라는 명령에다가 실제 구글 드라이브 마운트한 경로들을 쫙 넣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원하는 파일명으로 해서 실행해 버리면은 네, 자동으로 거기 거를 읽어가지고 솔팅 해가지고 그 중에서 3,000 몇 개 중에서 저 조건에 해당되는 것은 160 몇 개구나 이런 걸 다 알 수 있고 그거에 맞는 또 데이터는 엑셀로 저장해 버리는 이런 이제 데이터 처리 같은 것들도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판다스 기능을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하실 수 있고 판다스 공부하시려면 뭐 판다스 책도 좋은 게 많이 나와 있고 또 아까 제가 제 블로그를 보셔도 되고 뭐 구글링 하셔도 되고 뭐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잠시 또 오늘의 두 번째 이야기 기계학습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계학습은 이제 텐서까지 공부를 했고, 기계학습의 기초는 아까 교과서에도 표시가 잘 되어 있지만, 결국은 대부분의 기계학습은 퍼셉트론을 흉내낸 것이고요. 이 퍼셉트론의 기능의 웨이트 기능들을 잘만 구현을 해버리면은, 모든 우리의 수학적인 연산은 다 할 수 있다는 게 수학적으로 증명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게이트, 엔드 게이트, not 게이트 이런 우리 디지털 논리회로도 전부 퍼셉트론으로도 구현이 가능하다는 걸 증명을 했고 그것을 또 여러분들이 요 명령들을 이렇게 치면 그대로 퍼셉트론에 있는 각종 게이트들을 우리가 뉴럴넷의 기본 구조를 가지고 분석할 수 있다는 것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뭐 요거 실습을 해볼까요? 요거 나중에 제 블로그로 들어가셔서 그냥 코드로 이렇게 확인해 보셔도 되고 GitHub를 해가지고 GitHub에 제가 명령을 만들어 놨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요 GitHub 코드 복사해 가지고 그냥 여러분들의 뭐죠? 인터넷 그냥 구글 GitHub의 코드니까 그냥 네 그냥 이런 데다가 그냥 바로 들어가도 됩니다. 네, 그래서 컨트롤 V 해가지고
내가 공유한 GitHub으로 그냥 바로 연결시켜 버리고 여기서 이렇게 연결돼 버리고 고랩으로 열기로 바로 들어가면은 여러분들이 제 블로그에 저장되어 있는 1023 파이썬 노트북으로 주피터 노트북으로 원격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짠 코드들을 실행해 봄으로써 이 중에서 엔드 게이트 논리는 어디 있나 이렇게 쭉 살펴보면은 쭉 내려가 보면은 제가 여러 가지 연습한 것들은 여러분이 보시고 이 중에서 매트플랫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뭐 각종 뭐죠? 네, 이거 이제 우리가 엠리스트라고 그래가지고 손숫자 글씨를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셋 보는 것도 있고, 그건 나중에 지금 해볼 거고요. 위에 여기 있죠. 엔드게이트로 논리회로의 퍼센트 구현, 이걸 한번 실행해 보면은 그대로 제가 무시하고 계속하기 눌러가지고 실행해 봄으로써 0001 나왔구나, 엔드게이트가 나왔구나 하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그거를 그림으로 푸시해 보자 그러면 그림으로 이렇게 실행해 보면은 그림으로 우리 매트플랫 라이브러리에 그림으로 표시되는 기능으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되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한 분 잘 된다고 하십니다. 코드를 계속 드려야 되는군요. 죄송합니다. 그렇군요. 논리 게이트라는 것은 이제 엔드 게이트부터 시작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이제 네, 뭐 낫 게이트, 낸드 게이트, 오아 게이트가 다 성립이 되고요. 그것들을 또 결합을 하게 되면요. 네, 결합을 하게 되면 이제 뭐 익스클루시브 오아 게이트 같은 것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디지털 논리회로 가지고 다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걔네들도 게이트들의 아까 얘기한 퍼세트론 게이트들의 연동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히든 레이어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아 게이트와 낸드 게이트, 엔드 게이트가 결합됨으로써 딱 보니까 이것은 뭡니까? 그냥 일반적인 뉴럴 네트워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를 계속 연결시켜 나가면 뉴럴 네트워크만으로도 연산이 가능하다는 것이고, 이 결국은 우리가 연산 컴퓨터라는 것 자체가 게이트들의 집합체이기 때문에 결국은 디지털 컴퓨터들도 전부 인공지능으로 구현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역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노트북으로 연결돼서 들어가시면은 제 뭐죠? 사이트로 연결되면은 제가 밑에다가 전부 만들어 놨어요. 이제 엔드 게이트, 그다음에 오아 게이트, 낸드 게이트, 익스클루시브 오아 게이트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 냈고, 그거를 이용해서 학습하는 코드들을 다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엑스클루시브 오아 게이트의 퍼센트론 구현은 이런 식으로 기존에 있는 게이트들을 활용하다 보니까 이것이 바로 아까 오아 게이트는 히든 레이어가 없는 건데 엑스클루시브 오아 게이트부터는 히든 레이어가 있는 구조더라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활성화 함수라는 것도 있는데요. 기존에는 이 시그모이드 펑션과 탄젠트 H, 하이퍼 탄젠트 이런 것밖에 없었는데 최근에는 렐루라는 게 나왔어요. 렐루는 렉티파이어 유닛의 약자인데요. 렉티파이어 유닛을 만들어낸데 이것은 이제 힌튼 교수가 개발을 했는데 이게 또 막강해요. 이것을 약간 변형한 리클 렐루라든가 또는 ELU라는 것들이 만들어져 가지고 엄청나게 학습이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머신러닝의 또 하나의 혁명은 이런 활성화 함수의 새로운 발견, 이걸 통해서 또 활용화될 수 있었고, 이것도 역시 제가 아까 드린 코드에서 전부 체크를 해봐 가지고 여러분들이 직접 제 드린 코드를 가지고 또 역시 직접 실행해 보면 탄젠트 X, 그 다음에 그거의 하이퍼 파라미터가 바뀌었을 때 어떤 모양인지, 또 렐루, 뭐 위클리 렐루 등등등을 다 여러분들이 실행해 볼 수 있도록 코드를 드렸고, 이 코드를 GitHub을 통해서 접속해 보시면은 다양한 액티베이션 펑션들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주어진 시간이 많이 있질 않아 가지고 이제 실습보다는 설명으로 쭉 드리고요. 제가 드린 코드, 그 다음에 제가 링크, 그 다음에 제 블로그, 교과서 이런 것들을 총동원하시면은 저와 함께 한 2시간 동안에 교과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각종 샘플 코드와
그 다음에 기계학습에 대한 기초 함수들을 여러분들이 전부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딥러닝의 가장 핵심이 뭐죠? 바로 액티베이션 펑션이고 그걸 통해서 임의의 모든 뭡니까? 네, 학습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렐루가 가만히 보면은 왜 좋으냐면은 이렇게 꺾인 모양이 수십 개가 막 모이면은 임의의 얘네들의 조합으로 이상한 데이터들을 전부 학습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머신러닝의 핵심 기능입니다. 어떤 임의의 데이터의 군집도 렐루들의 조합을 가지고 결국은 얘네들을 계속 합성 함수라 그러죠. 수십 개의 렐루를 가지고 얘네들을 합성할 수 있어서 결국은 그것이 3차원적으로, 5차원적으로 복잡한 데이터 구조도 전부 평면 렐루, 공간 렐루 이런 모양으로 해서 다양한 공면들을 전부 학습할 수 있더라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인공지능이나 기계학습이라는 게 별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뭐죠? 그냥 비선형 렐루 함수들의 조합만으로도 어떤 데이터도 학습할 수가 있더라 하는 것이 수학적으로 밝혀지는 바람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인공지능이라는 게 그냥 어떻게 보면은 수학적으로는 이미 그동안 알려진 그러한 방법들이었다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학습을 통해서 우리가 모두 테스트를 해볼 수 있더라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신경망을 이용해서 뭐 이렇게 딥러닝의 기초, 신경망 구조 이런 거 제가 교과서도 잘 설명을 해놨지만 또 제 블로그도 잘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또 제 블로그를 살짝 자랑을 하자면 네 교과서도 잘 돼 있지만 제 블로그도 굉장히 잘 돼 있더라. 그래서 뭐 같이 두 개를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해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다양한 공부들을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여기서 복사가 돼야 되나요? 어디 왜 안 보이나요? 이게 없어져야 되나? 네, 이렇게 해서 쫙 이렇게 해서 네, 그래서 제 블로그로 정보가 없다고 합니다. 뭐 이상하죠? 네, 아무튼 한번 해보십시오. 왜 복사해서 그대로 이것도 나중에 일일이 치기가 어려우시니까 이렇게 복사를 해서 여기서 들어오시면은 고경철의 신경망 구조에 대한 설명들을 제가 잘 해놨고 여러분들이 오아 게이트와 엔드 게이트 어떤 식으로 구축하는지 코드들을 다 이렇게 올려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또 이런 문제가 있군요. 그러면은요, 제가요, PPT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PT. 네, PPT 여기서 드릴 수가 있나요? PPT도 다 우리 박성혜 연구원님한테 제가 소스 파일을 드릴 테니까 이걸 전부 오늘 공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능하실까요? 그러면은 이제 PPT 안에 있는 링크들을 복사할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게 해서 여기 전부 제가 제 블로그, 그 다음에 제 사이트, 뭐 각종 이 링크들을 전부 연결시켜가지고 여러분들이 계속 공부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실력을 쭉쭉 올려서 여러분들은 다 대표님이기 때문에 뭐 내가 이걸 다 알 필요가 있느냐 하지만은 개발자들을 이렇게 리딩해 나가려면 내가 이런 거 다 안다 딱 해주면은 개발자들이 우리 대표님 최고다 하고 여러분들 쭉 가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소프트맥스 뭐 이런 거 뭐 물론 요즘에는 뭐 유튜브의 시대니까 유튜브로도 많은 교육 자료들이 있는데 너무나 많은 교육 자료가 또 여러분들을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따라온 길을 잘 따라오시면 금방금방 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딥러닝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이 베니싱 그라디언트 문제입니다. 계속 이 적층형으로 네트워크가 쌓이다 보면은 과거에 쌓인 데이터들이 자꾸 약해지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하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네, 실습. 사실 오늘 실습까지 마치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실습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제가 소스를 다 드려줌으로써 근데 은닉증 효과를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제가 렐루 함수를 이용한 비선형 학습 이것도 내가 소스를 드리겠지만 또 여기다 잠시 여기다 복사를 해서 네 이쪽으로 좀 들어가 보시면은 네 이렇게 아까 얘기했듯이 비선형 학습들을 어떻게 은닉층을 이용해서 학습을 할 것인가 하는 걸 제가 잘 정리해 놨고 이런 비선형 학습을 y는 x제곱이라는 비선형 어떤 샘플을 이용해서 우리의 은닉층을 통해서
테스트를 해봤더니 학습이 덜 됐을 때 학습을 많이 해가지고 학습의 F 넘버를 10만으로 늘렸을 때 애들이 쭉쭉쭉쭉쭉쭉 에러가 떨어져가지고 결국은 쫙 얘가 그 렐루 함수만으로 어떤 내가 얘가 모르는 임의의 함수를 학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보았습니다. 네, 이런 내용들을 전부 소스 올려드렸고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그것이 이게 학습 커브라 그래서 에러가 어떻게 줄어드는지 하는 패턴도 볼 수 있다든가 또는 ELU 함수를 써가지고 또 좀 더 그 오차를 어떻게 줄일 수가 있는가 하는 것들을 이렇게 넣어놨고 그 링크들 뭐 이런 거 전부 연결시켜 놨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제 공의 강의 자료하고 이 PPT 파일 박성혜 연구원님께 받으셔가지고 여기 있는 코드들을 다 하나하나 체크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뭐 본격적인 거는 뭐죠? 바로 이미지 레코그니션이죠. 이미지 레코그니션의 뭐 각종 숫자들을 어떻게 학습을 할 거냐 하는 것들 다 요즘에는 전부 공개를 했고 이 공개를 통해서 데이터를 다운받아 가지고 학습한 학습 데이터도 어마어마하게 다 공개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데이터셋의 웨이트라든가 이거 다 다운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수십 시간씩 학습한 것들 다 우리는 다운받아서 쓸 수가 있고 내가 또 연습 삼아 해보겠다 그럼 데이터셋만 가지고도 쭉쭉쭉 해서 손글씨 6만 개를 대상으로 해서 어떤 식으로 데이터들을 했는지도 확인해 볼 수 있고 또 제가 드린 GitHub 하이 데이터 가지고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엠니스트 데이터를 다운받아 가지고 케라스 데이터셋 엠니스트 해서 다운받아 가지고 그 데이터들을 매트플롯 라이브러리로 그 중에서 6만 개 중에서 일부 샘플만 포문을 써가지고 포문은 이제 파이썬의 포문을 이용해서 제가 원하는 원하는 인덱스에다가 이렇게 넣어놔가지고 쭉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이썬을 좀 더 공부해보고 싶다 그럼 또 파이썬에 대한 내용 제가 다 정리해놨어요. 그래서 3년 동안 제가 파이썬을 가르치면서 교육자로 다 오픈해놨으니까 저는 미국 사람들한테 배운 게 하나 있어요. 모든 건 공유다. 자기가 공부하고 있는 걸 다 알려준다. 그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공부한 거를 스스로 자기가 다 오픈을 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알림으로써 전파 시키는 그런 역할들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엠니스트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학습하는 샘플을 쭉 보여줬고 배지 구성하고 모델 설계하고 비용 함수 어떤 식으로 설계하는지 제가 코드 다 넣어드렸고 여기 전부 지금 넣어놨어요. 이 안에 다 보시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옵티마이저 그다음에 뭐 액티베이션 펑션 이런 것들 전부 여러분들이 학습할 수 있도록 해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이것들을 학습한 결과들 이런 것들을 제가 쭉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소프트맥스 쓰고 이상하네요. 왜 여기서 학습한 게 코드가 안 보이네요. 엠니스트 포문 레인지 요거는 지금 결과 보는 거고 위에 있나요? 네, 위로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막 하다가 보니까 학습한 게 없네요. 뭐 어디다 넣어놓은 거죠? 1023 1번인데 지금 제가 드린 거는 1023 1번. 제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학습 요 데이터 지금 구성한 것들이 지금 i5에 지금 체크해 보니까 코드가 안 보여요. 이거 왜 없는지 좀 체크해 봐가지고 데이터셋 다시 한번 수정해서 요거를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습된 내용은 1023 1번에 있어야 되는데 이게 쭉쭉쭉쭉 떨어지는 내용들을 보여지고 이거에 따라서 글자 인식하는 장면들 테스트 해가지고 얘가 0번인지 이거 다 테스트하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요 코드가 안 올라와 있어요. 네, 요거 제가 GitHub에 확인해 봐가지고 여기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CNN 실수도 마찬가지죠. 네, 여기서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도 엠니스트로 분류하는 거 제가 전부 넣어놨고 1025가 있네요. 1025 요거 한번 보도록 하죠. 요 1025 요거를 엠니스트로 해서 쭉 컨트롤 C 해서 이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쪽도 한번 실행해 보면 얘네들이 지금 이 링크가 왜 또 여기서는 안 돼 있나요? 여기를 링크를 엔터를 쳐야 이게 바뀌는군요. 그럼 이거를 다시 복사를 해서
네. 이렇게 복사를 해서 컨트롤 C 해서 다시 링크가 제대로 안 들어갔습니다. 네, 이렇게 연결됐고, 호호, 왜 계속 안 되나요? 네. 그러면 그냥 한번 강제로 연결해 볼까요? 네, 그렇게 해서 7월 29일 엘로. 네, 여기서 컨트롤 V. 네, 왜 안 되나요? 1025. 복사를 했는데 나파운드로 나옵니다. 이것도 조금 링크가 깨져서 그런 모양이에요. 이것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시 또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뭐 문제가 안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블링층까지 제가 쭉 체크해서 CNN으로 올리기까지 체크를 해본 결과들을 쭉 올렸고, 이걸 통해서 실질적으로 컨버전셜 뉴럴 네트의 학습 결과도 쭉 체크를 해 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건 다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이니까 교과서에 있는 내용대로 이 클래스 모델 설계하는 법 여러분들이 쭉쭉 보시면서 엠니스트 설계해서 이렇게 데이터들이 줄어드는 장면까지 해서 어떻게 되는지, 뭐 제일 중요한 건 뭐죠? 엠니스트뿐만 아니죠. 그 다음에 뭐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시파10, 그 다음 시파100 그런 이미지넷, 그 다음에 고양이의 개와 고양이 구분하는 거, 그 다음에 각종 코코넷,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동영상을 잘 할 수 있는 욜로 5, 7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선은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콜앱을 통해서 기계학습을 어떻게 하는 건가 하는 걸 설치해 보았고, 그 다음에 교과서에 있는 일부 엠니스트라는 손글씨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지금 콜앱을 사용해서 네, 빈칸이 있다고 하네요. 네,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래서 이게 안 된 건가요? 네, 쭉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요거로 왜 체크가 안 됐는지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거 급히 만드느라고 아마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엔터. 네, 되네요. 클릭해 보면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연결됐고, 제가 콜앱으로 연결하기 들어가면은 쭉 해서 바로 1025의 터치에 대한 연습, 행렬곱, CNN으로 엠니스트 네, 분류하기 있네요. 네, 이렇게 해서 각종 제가 여기다 전부 설명을 잘 넣어놨고, 블링층 통과하고, 합성곱층 통과하고, 네, 풀리 네트워크 통과해가지고 마지막 총 클래스 모델까지 만들어서 교과서에 있는 내용 그냥 한 겁니다. 정리한 건데 제가 쭉쭉쭉 보고 해서 실제 다운로드하고 실행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뭐죠? 런타임 라이브러리 해가지고 GPL로 연결해가지고 GPU를 써서 좀 더 속도를 빠르게 해가지고 쭉쭉쭉 해주면은 뭐 한 몇 분 만에 손글씨 6만 개의 데이터를 학습해 보는 거를 해볼 수가 있고, 테스트를 통해서 98.999%까지 얘가 잘 학습을 하더라, 정확도가 높이더라, 이런 것들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머신러닝의 시작은요 그냥 한번 뛰어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저와 함께 오늘 2시간에 걸쳐서 실습을 해 보았는데, 이걸 시작이라 생각하시고 네, 파이토치를 이용해서 기계학습까지 한번 몸풀기를 해 보았습니다. 네, 오늘 일단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